21일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이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 관련입니다.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천에서도 확진자의 허위 진술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로 대구는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폭염 대책을 가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반대 주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1일 0시 기준 경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3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확진된 6명 가운데 4명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로 경산 2명, 칠곡 1명, 경주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확진자는 지난 19일 확진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배우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집회 관련 1,483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1,196명은 음성, 나머지 22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전날보다 7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는 19명으로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과 관련된 환자는 18명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의 허위 진술로 방역당국이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선이 처음 공개된 건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 여성은 첫 진술에서 직접 차를 몰고 광화문 근처로 갔고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조회 결과 50여 명이 안동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회 참석 후에는 줄곧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천군 보건소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부동산 사무실에 출근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사무실에서 최소 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안 생기지. 그래가 빨리빨리 격리를 시켜갖고 더 이상 병에 안 퍼져나가지. 일찍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다른 사람이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잖아. 받아야지. 어차피 나중에는 뭐 카드 내역이나 뭐 이런 걸로 까발려질 수는 있는데 남들 피해보면 안 되겠다. 예천군 보건소는 이 여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자 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분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결과가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이분이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해명할 수도 없고 추후에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20일 GPS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동시를 다녀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실내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이 동선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일단 수도권의 노래방과 클럽 등 12종 시설의 문을 닫도록 했죠. 과연 업주들과 시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 은평구의 한 번화가 모습을 보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연신내역의 한 건물. 클럽과 노래방, PC방이 있는 곳인데 조용합니다. 정부 조치로 영업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골목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노래방마다 출입문 앞에는
영업 중단 명령서가 나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노래방을 찾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시각이지만 이 영업 제한 조치로 노래방 등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거리는 한산하고 또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바글바글하죠. 이 노래방들이랑 이런 것도 다 원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언제 와서 평소에 평일에 있던 손님들이 일단 걸 사람이 없죠. 하지만 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술집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의 모습입니다. 인파 속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등 경각심이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영업 중단 조치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문 닫은 데가 있어? 노래방이라는 다 닫았지. 노래방이나 PC방은 다 닫았지. 술집 열었어요. 술집이 닫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감성주점과 로맨틱 포차 등 헌팅 포차임을 암시하는 주점들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주점은 고위험시설 12종에 들어가지만 영업신고를 일반 음식점으로 해 단속망을 피해간 겁니다. 꼼수 영업인 셈입니다. 네, 일반 음식점이에요. 구청에서 따로 뭐 문을 닫으라고 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점 내부에서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손님의 명단도 따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냉소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처음 나오기 전에부터 그 전에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래 방치해 둔 것 같아가지고. 관할 지자체는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다 붙였죠. 이게 준수사항인데 지금 내려온 게 150제곱미터 이상들만 방역수칙 준수 이렇게 내려왔고 일반 작은 청소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멍 뚫린 방역망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혜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로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인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퍼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폭염 대책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폭염에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지난 10일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했지만 개장한 지 8일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더위를 잊게 할 휴식처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수도권에서부터 번진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물놀이장,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말의 전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구는 지난달 3일 이후 40일이 넘도록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일 기준 지역 감염 확진자가 1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수도권 집단 감염에서 파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발 확진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 도심 곳곳에 설치된 쿨링포그, 안개비를 뿌려 주변 온도를 3도 가까이 낮춰주는데 올해는 가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실내 무더위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물 나오는 것도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댕겨야 하니까 그게 더워서 힘든 것 같아요. 폭염에 코로나19까지 유난히 이번 여름 나기가 쉽지 않은 대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진행할 경우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참석을 제한하고 소모임 활동, 행사 등을 금지하는 등 정해진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종교시설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수도권 방문과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흥시설과 PC방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구군과 함께 교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 인력 확보, 병원 생활치료센터 활용 체제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맥스터를 둘러싸고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하영, 박은경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자칫 가동이 중단될 뻔했던 월성원전이 간신히 위기를 면했습니다. 정부가 사용한 핵연료봉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를 더 건설할 수 있도록 최종 확정한 덕분입니다. 현재 맥스터 포화율은 95%, 추가 건설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달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다음 주 중에 착공을 하면 제일 좋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만 착공이 가능하다면 그 골든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이상이 없다. 경주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이 경주시 전체 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맥스터 추가 건설로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장기간 핵폐기물 보관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사용유 핵연료와 원자력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따른 보상 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증설 여부를 둘러싸고 4년을 끌어온 맥스터. 곧 첫 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대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시각, 반대 주민들은 시청 입구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곳곳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정부가 맥스터를 더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입니다. 81.4%가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투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의적인 사람들 위주로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경주시장하고 한수원 지금 사장하고 산자부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잘못된 공론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 이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공론화 정확하게 이거 의혹을 파헤치고 공론화답게 하시라.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맥스터를 더 건설한다는 건 고준위 핵폐기물을 계속 경주에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맥스터를 건설하더라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간곡히 주장을 해서 넣은 부분이 주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맥스터가 건설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원전 가동 40년째 해답을 찾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합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군의군의 막판 설득을 이끌어내며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공동 후보지 중 한 곳인 의성군이 군의에 집중된 시설 배치 방안에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 배치안을 백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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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군의군에 약속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안에
의성군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의성군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설은 군위로 가고 의성에는 소음만 남았다며 군위에 쏠린 시설 배치 방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다 공항 명칭을 의성국제공항으로 하자며 군위 소보면을 의성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절차에 충실히 따른 의성은 소음만 돌아오고 생태와 의기장으로 일관한 군위는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는 꼴이 되어버렸다. 일부 주민들이 삭발까지 하며 의성군의 반발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각 부서별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성 군민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공항이 들어오면은 의성과 군위 그리고 대구 경북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사실 열어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항 클러스터 그 외에 또 관광 단지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농업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선 의성군 민심에 2주간 연기됐던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군위와 의성 두 지역 모두를 만족시킬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들입니다. 올 가을 대구 경북 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의 3개월 예보를 보면 9월에는 낮 동안 무더위가 찾아오는 날이 있겠고 10월, 11월에는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태풍 한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 사이 대구 경북 지역 인구가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대구 경북 모두 올해 2분기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아 전체 인구가 대구는 4,953명, 경북은 4,733명 줄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대구경찰청은 3개월 동안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사기범 추적을 위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수배 사건,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건을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수배자 검거 전담팀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수배자 193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해 79억 원의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는 21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긴급 출동 상황처럼 소방차 등 4대가 사이렌을 틀고 도로를 줄지어 달리며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동부서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와 직결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길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이 온라인 숲 체험장으로 활용됩니다. 경산시는 지난 1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체험과 놀이를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조성된 삼성현 유아숲 체험원은 네트놀이 등 10여 종의 시설물이 설치돼 연간 1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올해 보완 공사를 통해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아 흐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아직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문경과 청송, 영주 등 일부 지역에만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폭염주의보로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낮 기온은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